청소년 약물 사용 문제? 이걸 그냥 에이, 나쁜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요. 연구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보면요. 그 배경에는 개인, 환경, 습관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 숨겨진 요인들이 대체 뭔지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대체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약물이라는 위험한 길로 이끄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 단서를 최신 연구 결과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죠. 이게 사실 뭐 하나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연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그룹의 요인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서 영향을 준다고 해요. 자, 그럼 그 세 가지 단서 묶음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 그룹입니다. 바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그 학생의 개인적인 배경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니까요.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학생이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업 성적이 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또 부모님의 학력이나 함께 사는지 여부 같은 가정 환경도 영향을 미쳤고요. 물론 이게 이러면 무조건 약물 쓴다 이런 공식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왜 이런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 더 높은 유형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지 그 배경을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볼까요? 이건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좀 마음 아픈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과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떻게 약물 사용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냥 돈이 없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의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는 뭐랄까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위험한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 그 심리적인 흐름이 보여요. 자, 보세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이 스트레스가 점점 정서적인 불안감으로 커지고 결국 아무도 날 안 도와줘. 나는 혼자야. 이런 깊은 고립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외롭고 기댈 곳 없다는 느낌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을 만들고 결국 약물이라는 그 위험한 탈출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인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평소 생활 습관이 약물 사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거의 모든 연구에서 똑같이 지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청소년기에 술이나 담배를 경험하는 게 더 위험한 약물로 넘어가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 중 하나로 꼽혀요. 여기서 우리가 다중사용, 영어로는 polydrug use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술, 담배, 다른 약물 이걸 같이 쓰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게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 그 중독의 심각성이나 위험성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연결고리가 하나 발견돼요. 뭐냐면 실제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가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나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 주관적인 인식만으로도 약물 사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랑 불안감을 키우고 결국 약에 기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마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서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요인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해주고 싶은 건 뭘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특성, 경제적인 환경, 생활 습관, 이 모든 게 절대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는 엄청 받다가 그러다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모든 위험 요소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그물망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의 고리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약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진짜 첫걸음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